로스트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영상, 사진, 음악, 그림, 책 등의 미디어들입니다. 대개는 보관이 허술해서 혹은 실수로 분실되는 바람에 영영 잊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로스트 미디어들 중에는 중대한 범죄나 끔찍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잊혀져야만 하는 미디어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 로스트 미디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런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72년 한국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은 보도되자마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살던 12살의 정모군이 방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던 것인데요. 겨우 12살의 소년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정군이 이런 일을 벌였던 배경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군이 이런 일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평소에 즐겨보던 만화 때문이란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리며 공식적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군의 누나에게서 직접 들었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소 정군은 만화를 자주 보고 주인공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 이른바 만화광이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정군은 만화가게에서 만화를 보고 와서는 만화 안에서 주인공이 한번 목숨을 잃었다가 부활하는데 현실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군의 누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지만 실제로 정군이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을 벌였는지 이후에 사실 확인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시대적 특성상 확인을 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군이 즐겨 읽었다고 밝혀진 만화책은 바로 철인 삼국지란 제목의 만화였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출간된 것으로 예상되며 제목 그대로 삼국지를 소재로 한 만화였다고 합니다. 이 만화에 등장하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장비가 한 번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정군의 누나가 했던 증언이 전부 맞다면 이 장면에 대한 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크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량 만화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사건의 원인을 오직 만화 때문으로 돌리는 한편 만화가게와 만화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런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만화가게를 단속하고 나아가서 만화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통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만화가게가 단속을 당하게 되고 몇만 건이 넘는 만화가 불량 만화로 분류되면서 불태워지거나 일부 출판사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집니다. 물론 이 중에 실제로 아동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불량한 만화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모호한 관계로 그냥 보기에 이상하다 싶으면 불량 만화로 분류가 되거나 효과음이나 단어 하나만 잘못 사용해도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만화 시장은 많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만화 철인 삼국지 역시도 당연히 수거되어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책이 유실되었지만 이 철인 삼국지를 소유 중인 소유자가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로스트 미디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9년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에 위치해 있던 콜럼바인 고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두 학생에 의해서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범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고 지금도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켰던 두 학생은 바로 에릭 데이비드 해리스와 딜런 베넷 클리볼드였습니다. 당시 12학년이었던 딜런과 에릭은 평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사건을 벌였던 이유는 단순히 괴롭힘 때문이 아닌 두 학생이 평소 가지고 있던 위험한 사상들이 더 큰 원인이었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기들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또한 FBI는 에릭의 집 지하실을 수색하면서 수많은 양의 음성이 녹화된 오디오 테이프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냈고
이들의 모습이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비디오 테이프들은 에릭의 지하실에서 녹화되어 지하실 테이프, 이른바 베이스먼트 테이프라고 불립니다. 이 테이프에는 두 사람이 사건을 벌이기 전 여러 가지를 촬영하면서 나누던 대화들과 또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테이프는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30분 전에 촬영된 영상도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한 이후 자세한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의 심리를 조사했습니다. 기자들과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만 공개되었고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할 지역인 제퍼슨 카운티 측에서 일부 공개했었던 에릭과 딜런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지하실 테이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사건 분석 등을 위해 보관되었으나 2015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모든 영상들과 테이프의 사본들이 2011년에 모두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보존하거나 분석할 의미가 없어서였는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본들도 모두 폐기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건을 벌이기 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관계자 외에는 자세히 알아낼 방법이 거의 전무해 보입니다. 다만 이 지하실 테이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글로 작성한 보안관의 보고서가 남아있어서 이를 통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는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렇게 두 가해자가 만든 영상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지만 공식적인 발표와는 다르게 일부에서는 이 영상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얽혀 로스트가 된 미디어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게임 쪽에 존재하는 로스트 미디어들입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이었던 에릭 해리스가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인 둠이었습니다. 둠은 1인칭 슈팅 게임이며 1편은 1993년에 발매되어 3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개조를 거치는 등 활발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에릭이 즐기던 것은 1994년에 발매된 둠2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게임의 맵을 개조하고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시 에릭 해리스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고 이 홈페이지에 직접 개조한 게임의 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FBI가 입수한 에릭의 물건들 중에는 그가 생전에 맵을 디자인하며 냈던 아이디어들이 그려진 일기장과 노트들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트가 발견된 이후에 몇 가지 소름 돋는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릭 해리스가 노트에 그린 맵의 디자인이 사건이 벌어진 학교의 모습과 꽤 흡사해 보인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에릭과 딜런이 사건을 계획하며 게임으로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의 모습을 먼저 구상한 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벌여야 할지에 대한 동선을 게임 내에서 미리 구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그림들 중에 하나는 에릭 혼자만이 아닌 딜런 역시 함께 그린 디자인이었고 이 게임 내 스테이지 디자인이 학교의 도서관 구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에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만들었던 게임 스테이지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가 사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게임의 맵과 도서관 구역이 유사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는 결론이 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꺼림칙함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릭이 평소에 둠을 즐겼다는 점이 알려지고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그가 만든 맵이 있었다는 점도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모방 범죄 등을 우려하여 빠르게 홈페이지를 폐쇄시켜버렸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20여 개의 맵들 중 대부분이 유실되어 로스트 미디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티모시 트레드웰은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였습니다. 원래 본명은 티모시 덱스터였지만 나중에 자신의 성을 트레드웰로 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는 다이빙 선수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장학금까지 받을 정도의 선수였지만 허리 부상을 입고 인생의 목표를 잃은 채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코미디언에 도전하기도 했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독을 치료하고 나름대로의 휴식을 갖기 위해 알래스카로 떠났던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그곳에서 서식하던 야생곰들을 본 뒤에 티모시는 곰을 보호하고 그들과 친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래스카주에 방문하고 또 캠핑을 하며 곰들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호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던 곰들은 바로 그리즐리라고 불리는 회색 곰들이었는데요. 이 회색 곰은 성인 남성의 목숨 정도는 아주 쉽게 뺏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곰들입니다. 티모시가 그런 회색 곰들 곁에 겁도 없이 다가가며 이른바 보호 활동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알래스카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던 공원의 레인저들에게도 그는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티모시의 생전 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즐리맨에 따르면 그는 레인저들 및 산림관리원들과 적대하는 등 당연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를 공원에서 내보내려 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갔더라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2003년 회색곰 한 마리가 레인저들에 의해 사살됩니다. 이 곰이 인간을 습격했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곰을 잡아 부검해본 결과 위장 내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곰에게 습격당한 희생자들은 바로 티모시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티모시는 숲속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다가 동면을 준비하던 회색곰에게 습격을 당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캠프 근처에서 캠코더가 발견되었는데요. 티모시가 평소 영상을 남기던 기록용 캠코더였다고 합니다. 이 캠코더는 렌즈 뚜껑이 닫혀있는 상태였지만 사건 당시에 전원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벌어질 때의 소리들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에는 곰이 두 사람을 습격하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 등이 전부 들어있었기에 대략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조크는 티모시의 일생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영화 그리즐리맨을 제작했는데요. 그는 영화를 제작하며 이 녹음 파일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었고 티모시의 인생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녹음 파일은 될 수 있으면 파기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으며 아마도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의견대로 유가족도 이 파일을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참했던 실제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던 자료이기에 아마도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많은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다른 미디어들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져야만 했던, 잊혀져야만 하는 다크 로스트 미디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